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적극적입니다. 9일 이탈리아 매체 아레나 나폴리는 나폴리 구단의 공식 방송사인 키스키스 라디오를 인용해 맨유는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5,30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600만 유로의 연봉. 맨유는 그야말로 김민재의 영입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과 팬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또 설레발을 치고 있네요. 일부 일본 언론과 축구팬들은 김민재가 떠난 나폴리의 빈자리는 일본인 선수가 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적극적이라는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그리고 나폴리가 김민재의 빈자리를 일본 선수로 채울 것이라는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 기사입니다. 맥과이어의 후임자로 한국 대표 수비수를 지명하나, 맨유가 챔스 출전해 이탈리아 새 챔피언의 센터백을 영입,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에 위치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 팀은 올여름 추가 보강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소문의 남자가 나폴리의 김민재다. 영국 스포트 위트니스에 의하면 맨유는 한국 대표 센터백과 계약을 원하고 있고 영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이탈리아의 새 챔피언이 된 나폴리에서 최종 라인을 통솔한 김민재. 올 시즌은 지금까지 리그 33경기 2골을 기록하며 스쿠데토 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가입 1년 차임에도 나폴리에서 지위를 확립한 남자를 영입할 수 있을까? 이 매체는 또 올여름을 끝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 해리 맥과이어의 후임자로 김민재를 영입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리버풀의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민재는 맥과이어보다 훨씬 스피드가 있고 볼을 옮길 수도 있고 흐름을 잘 읽어서 앞에서부터 가로채기도 하고 양발차기도 해서 패스 성공률도 높고 지금은 헤딩 말고는 맥과이어에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공중전 승률도 세리에아 수비수 중에서는 1위지만 테나흐의 스타일에 맞는 센터백을 보강하는 것이 좋아. 마르티네즈와도 콤비를 이루고 있고 바란이 나올 때는 라이트백으로도 출전이 가능한 팀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 김은 이웃나라 선수로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팀을 골랐으면 좋겠어. 한국은 승부조작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리그에서는 한국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감쪽같이 속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까? 없었던 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까? 결국 단지 지금까지는 아시아 선수들의 평가가 낮았을 뿐이라는 말이었던 거니까. 20년 전 대회 얘기를 아직도 끌고 있는 건 일본의 인터넷 축구 팬들 뿐 아닌가? 이탈리아, 스페인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우승이라는 영광도 조기 패퇴라는 굴욕도 모두 겪은 지금으로서는 먼 과거겠지. 하물며 젊은 서포터에게는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일지도 몰라. 30대 이상의 티포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모레노 주심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탈리아 전역에서 미움을 받고 있고 그냥 그거잖아. 팀을 위해 뛰는 젊고 우수한 선수에게 출신이 한국이라며 차별의 눈초리를 보내지는 않는. 일본도 지금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지만 정대세에게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다른 얘기야. 이 레벨의 선수가 안이하게 맨유로 갈까? 아약스에서 너무 많이 데리고 왔지만 팀버를 잡지 않으면 다른 곳이 사버릴 거야. 어디에 그럴 돈이 있어. 획득 보도보다 매각 보도가 나오는 것이 맨유 서포터 입장에서는 기쁘다. 뭐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건 글레이저 퇴진 보도지만 테나흐의 아약스 빌드업의 핵심은 팀버였으니까 팀버를 잡아야지. 피지컬이나 파워는 대단하지만 빌드업은 잘 못하니까 그만두는 것이 무조건 좋아. 맨시티, 맨유, 아스널은 맞지 않아. 뉴캐슬이나 토트넘 정도는 맞을지도. 근데 텐하흐 감독이 되고 나서 벤치로 강등된 선수의 후임자는 뭐냐? 원래 빌드업 잘하는 게 그의 특징인데 빌드업을 잘 못한다? 프리미어 리그만 보는 놈은 대충 짓거리지 마라. 김민재는 볼을 받기 전에 상대방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 그래서 패스를 주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무쌍했던 루카쿠, 쿨리발리는 현재 어떻게 됐지? 그토록 혹평받았던 스몰링은 로마의 주전. 강함이 전혀 달라. 반대로 이탈리아 때부터 상대방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 가도 활약하고 있다. 김민재가 빌드업을 잘 못한다니 역시 웃기네. 있지, 너 같은 사람들이 가득.
팀이 상태가 좋거나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버리는 것. 칸셀로나 아놀드가 작년에 수비 좋아졌다고 뛰었지? 터키에 있을 때부터 강도 높은 하이프레스에는 대처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른 4대 리그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고 오시멘이 너무 대단해서 엉성한 볼이라도 넣어버리니까 지적받지 않았다. 김민재가 빌드업을 잘 못하는 거면 대부분 센터백의 빌드업은 팔 수 없을 정도로 못하는 것이겠네. 후임자로 간다면 아스널도 괜찮지 않을까? 토미야스는 방출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부상 야수보다는 많이 출전해서 팀에 공헌할 것 같은데. 맥과이어도 레스터 시절에는 빌드업도 할 수 있는 취급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나폴리가 1년 만에 놓아줄 거라고 생각해? 좋든 나쁘든 쿨리발리의 판매 시기를 착각한 클럽이야. 언론도 끈질기구나. 명문 유나이티드 말고 다른 강팀으로 추진시켜줘. 맨유 팬이. 작년 쿨리발리, 올해 민재. 역시 나폴리 불쌍해. 맥과이어의 후임자라니 전혀 기쁘지 않아. 다음은 나폴리가 김민재의 빈자리를 일본 선수로 채울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적 정보. 이탈리아 챔피언 나폴리가 이토 히로키 또는 이타쿠라코를 영입? 한국 대표 수비수의 거치 영향인가? 세리에아 챔피언 나폴리가 일본 대표 수비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보도했다. 2-3 시즌 세리에아를 제패하고 33년 만에 우승을 한 나폴리. 김민재는 2022년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완전 이적 가입해서 리그 33경기 출전하며 타이틀 획득에 큰 공헌을 했다.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빌드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에 대해서는 빅클럽들의 관심이 보도되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여러 프리미어 리그 클럽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계약 해제금은 5,500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한다면 나폴리는 획득 때와 비교해 약 4천만 유로 가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폴리는 김민재의 후임자로 여러 선수를 명단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아탈란타의 수비수 조르지오 스칼비니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선수의 이적료가 비쌀 경우에 대비해 다른 선택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보도에 의하면 슈투트가르트의 수비수 이토 히로키와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의 수비수 이타쿠라코의 이름이 부상. 두 선수 모두 유틸리티성이 뛰어나 빌드업에서도 공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또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의 우리는 미국인, 한국인 또는 일본인 챔피언을 곳곳에서 찾고 있다 는 이전 발언으로부터 일본 대표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이토 히로키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A대표로 데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지. 이런 단기간에 대표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실력적으로는 진짜라고 생각해. 세상의 평가는 일단 제쳐두고 아직 23세로 젊으니 좋은 클럽을 이적지로 선택한다면 김민재만큼의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주전은 아니지만요. 나카야마의 대역이라는 인상입니다. 시즌 평점도 7.10으로 분데스리가 277명 중 72. 엔도, 카마타에 이어 일본인 3위로 잔류 경쟁팀의 수비수로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 대표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클럽에서는 다른 사람. 이토의 잠재력은 매우 높아. 슈투트가르트처럼 강등 싸움으로 감독이 시즌 도중에 바뀌어버리는 팀이 아니라 좋은 감독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 토미야스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폴리로부터 오퍼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는 선택지로는 괜찮다고 생각해. 아직 일본인의 이적료는 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클럽 입장에서는 싼 값의 실력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적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인 선수는 트라이하기 쉬울지도. 이토의 평가가 상당히 높네. 월드컵에서 미토마에게 패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계속 출전하는 실력은 가지고 있구나. 일본 대표에서 이토가 백패스만 하는 것은 클럽에서의 경기를 보면 일본 대표팀 감독의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김민재는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인데 이토와 이타쿠라로는 너무 부족해. 게다가 최근 이타쿠라의 퍼포먼스는 형편없어. 김민재 선수의 메뉴 이적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를 노리는 빅클럽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같은 날 튀르키예 매체 아잔스포르는 맨체스터 팀은 김민재를 영입하고자 한다. 맨유와 맨시티는 나폴리의 김민재 재계약에 큰 걸림돌이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의 맨시티행이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존재 때문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존재는 확실히 김민재의 맨시티행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는 김민재가 맨시티행을 매력적이라 생각할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김민재 영입 전의 최종 승자는 어떤 팀이 될까요?
그리고 일본 언론과 팬들의 설레발은 어떤 엔딩을 맺게 될까요? 여러모로 설레이는 오프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